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은 물론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 논란은 제가 보기엔 이건 결국 젊은 여성 정치인 영입에다가 이 젊은 여성 정치인이 자기들이 또는 기대했던 어떤 그 일종의 역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상황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실체를 호도하는 역할, 이런 것만 기대했다가 상당히 무슨 개혁적인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길들이거나 아니면 내치려고 하는 그런 장면, 이거는 바로 민주당의 본색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논란의 촉발은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24일이죠. 오늘이 28일이니까 나흘 전입니다. 지방선거가 이대로 가서는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 불보듯 하니까 본인이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민주당을 바꿔나가겠다.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겠다. 민주당을 팬덤 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10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인 채 사과를 하고요. 회견 도중에는 울컥하면서 울먹이기도 하고 이래서, 물론 그 콘텐츠 내용을 보면 뭘 사과하는지가 없습니다. 사과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인 사과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흔히 보던 그냥 상황 호도형 사과다. 선거 앞두고. 그거는 대선 임박해서 이재명 후보가 무릎 꿇고 절하면서 사과했죠. 그런 거와 같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다. 이런 지적을 받았죠,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또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야, 20대 여성 참 민주당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저렇게 어찌 보면 눈물을 보여가면서 사과하는 게 민주당에도 작은 희망이라도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그게 이제 중도층이나 이런 데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또 구구절절히 내용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86 용태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최광욱 의원 성추행 이 문제도 선거 전에 처리하겠다. 아니, 그 선거 전에 처리하는 게 맞는 거죠. 선거 후에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일반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거 하라고 영입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외부의 시선으로 N번방을 추적했던 그런 결기로 민주당에 들어와서 민주당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을 좀 잡아달라, 이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영입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그 목적에는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맛에 맞게 20대 여성들을 좀, 여성표를 끌고 와라, 이런 거겠죠. 이렇게 되면 20대 여성표가 민주당으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때문에 실제 대선에서 제법 갔던 거 아닙니까? 일종의 성공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또 이재명 후보가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기대했던 게 거기까지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또 그 이후에도 여전히 20대 또는 30대 여성들을 이 젠더 갈등에서 자기들 쪽으로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치들, 이런 것들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한테 기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한테, 공동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의힘도 긴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견제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자, 그런데 돌아가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똑같은 공동비대위원장이죠. 윤호중 의원이 곧바로 이 부분에 관해서 그거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아니, 공동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너는 아직도 멀었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의 위상을 어찌 보면 법률상 보면 두 사람은 같은 위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런 거를 그 개인 의견이야.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이 아니야. 라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도 무슨 행동일까요? 이건 역시 그냥 우리가 원래 영입했던 거는 이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민주당에다 이렇게 분치를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주라고 한 거지 민주당의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길들이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들 김건희 보는 것보다 더 싫다. 박지원 보는 게 나가라. 이 당을 떠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중견 정치인들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작년 12월 달에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비판적 견해, 권리당원들의 비판적 견해가 나오니까 당 게시판을 폐쇄했습니다. 그 비판적 견해는 이낙연 경선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폐쇄해버렸습니다.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면 이런 강성 지지층들의 얘기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 쉴드, 방어막을 쳐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다. 이 또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어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을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민주당 기득권 정치의 벽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제 오후 3시쯤에 페이스북에다가 윤호중 비대위원장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백기를 든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을 한 점 사과드린다.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달게 받겠다. 특히 마음이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드린다. 윤호중 위원장께서 저를 영입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당은 2030 세대가 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해 나갈 거라고 하셨다. 그대로 돌아갔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강욱 의원 성희롱에 대한 징계, 이것도 6월 20일에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잘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선거 후에 하겠다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완전히 백기를 든 겁니다. 당의 기득권에 백기,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거의 완성된 단계다. 근데 웬걸요?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또 젊은이들의 특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곧바로 한 3시간쯤 뒤에 6시 30분에 사실은 비대위원들하고 같이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기로 했답니다. 그 지원 유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8시 30분쯤에 페이스북에다 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금일 예정된 인천 집중 유세에서 윤호중 위원장과 함께 공동 유세문을 발표하자고 요청드렸다.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 등 5대 쇄신 과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윤호중 위원장님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과적으로 거부를 당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국민 앞에 진실하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유세에 참석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다.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 측에서 박 위원장이 윤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장 자리를 자신에게 주고 세대 교체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이용해 일종의 거래를 시도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본인 주장으로 요구했다는, 윤호중 의원한테 요구했다는 거, 여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설령 공동유세문에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거 믿을 유권자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 글을 봐가면서 박지원 이 젊은 여성 정치인이 벌써 이 노회한 정치인들하고 거의 버금가는 수준의 정치 기술을 발휘하나? 왜냐면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과연? 공동유세문에서 윤호중과 박지현이 그런 걸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는 유권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왜 이걸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러면서 무슨 자리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 폭로를 했죠. 이 또한 완벽한 길들이기다. 그러니까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좋은 여러 가지 제안, 그리고 당을 위한 제안, 물론 지켜지지 않을 거지만 그런 거를 하더라도 나는 승인해 줄 수 없어. 그건 뭐죠?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을 한 거. 그러니까 박지현이라는 이 젊은 여성 정치인을 당보다도 우선 이 여성 정치인을 길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배후가 누구냐? 그것도 궁금한 대목이긴 한데 그거는 계속해서 제가 취재 중인데 뭐 취재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배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배후는 아마도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당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쟁탈전의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가설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거는 제가 취재를 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자, 이 민주당에 대해서 일반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내로남불형, 그 다음에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좀 탈색시켜 주려고 했으나 역시 민주당의 기득권의 성, 이건 매우 공고했다 하는 것을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사태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결국 민주당이 바뀌는 길은 박지현 같은 젊은 뭐 무슨 여성 정치인이 나서서 바꿀 수 있는 정당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 여성 정치인의 등장에 대해서 맞듣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 안 바뀝니다. 저렇게 해서.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 대표 때문에 확 바뀌었습니까? 안 바뀝니다. 이걸 바꾸는 길은 유권자들의 심판이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4번의 전국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젊은이를 당대표로 내세워서 스스로 회초리를 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전국선거는 아니지만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국선거에 버금가죠. 민주당 거기서 참패했죠. 이번 대선에서 참패는 아닙니다만은 여하튼 졌죠. 진 건 진 겁니다. 지방선거 참패가 예상되죠.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아마 국민의힘 같은 그 재기를 위해서는 2년 뒤에 총선에서 다시 한번 참패하고 나면 정신을 좀 차릴 거다. 그때 가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86 용퇴 뭐 이런 것들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현재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길들이려는 민주당 기성 정치권, 기성 정치인들의 노력, 어찌 보면 이게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